언제나 농민들의 백세 건강을 위해 달리는 명의보감. 청춘보다 노후가 더 길다는 백세 시대. 지금 당신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굉장히 네. 오늘도 남모를 아픔과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난 1년 동안 200명이 넘는 농민들의 건강을 살펴본 명의보감. 더 많은 농민들의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해 명의보감이 달라졌어요. 명의가 직접 찾아가는 1:1 진료는 물론 알쏭달쏭 재미있는 건강상식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까지. 퀴즈를 맞춘 어르신에게는 깜짝 선물도 준비돼 있답니다. 명의가 만난 실제 환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한층 더 깊이 있는 특급 강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새롭게 달라진 명의보감. 기대되시죠? 명의보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농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쭉! 새로워진 명의보감이 찾아간 오늘의 마을은요. 푸른 산이 울타리처럼 마을 전체를 감싸 안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곳. 경기도 동두천시 조산마을입니다. 진짜. 진짜 미치겠다. 너무 아프다. 진짜 너무 아파.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아픈데 허리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오늘 아침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명의보감 촬영 때문에 진짜 잠깐 퇴원해서 지금 온 거예요, 진짜로. 병원에 입원했다 왔어, 진짜. 허리 때문에. 이거 녹화는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왔잖아. 손님 씨, 허리 아프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진짜요? 네. 제가 무거운 거 들다가 네. 허리를 약간 삐끗했는데 뭐 디스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봐드릴게요. 여기 왼쪽 허리. 이쪽이요? 네. 자, 이쪽 따라서 아프세요? 그 밑에, 여기. 밑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뼈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진짜요? 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뼈의 약화와 그로 인한 통증과 골절을 예방하라. 농민들의 뼈 건강을 위해 찾아온 김제동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성함이 네. 딱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할 만한 이름이에요. 그쵸. 왠지 네. 웃을 때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게 아니라 웃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제 선배님 중에다가 김재동 선배님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함 정말 똑같네요. 네, 제자만 좀 다르고요. 제자만 약간 다르네요. 야, 다행히 우리 김재동 선배님과 얼굴은 전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혹시 준비한 강연은 혹시 무엇인가요? 어르신분들의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네. 약해지는 부위. 네. 여러 신체 부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뼈에 대해서. 뼈. 네. 뼈 하면 골다공증. 맞아요. 그렇죠. 푸석푸석해지고. 네. 맞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그 골다공증과 네. 척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야, 오늘은 우리 김재동 명의 선생님과 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출발! 요즘에 허리만 찔러도 진짜 허리가 아파요. 가시죠. 네. 아름다운 조산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차게 마을로 향해 봅니다. 야, 어르신 지금 농약 주고 계시네. 이 농약 주는 거 처음 보시죠? 네. 저 자주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예. 농약 주고 계셨나 봐요? 아버님 근데 뭐 운동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머리띠 약간 이거 축구 선수들이라.
많이 나니까 이제 눈으로 자꾸 들어가서 매우니까. 아, 그러니까 닦기 약간 그러니까. 아버님 잘하시고 계시네. 근데 이거 선생님 한번 이거 매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매본 적 이거 몇 킬로 내는지 네, 선생님 한번. 네, 한번 제가 매보겠습니다. 아, 이거 약속이 세가지고 내가 이거는 그냥 옆에 그된 거에서 떨어져서 약. 아, 근데 다행 지워지니까. 약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네, 내가 거의 다 썼어.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 20만 원. 아버님 씻으세요. 저랑 얘기하시죠. 근데 이거- 살짝 드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묵직하고요. 네네. 이거를 하루 종일 이 약을 가득 채워서 네. 들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허리나 네. 이쪽 어깨 쪽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딱 봐도 지금 약간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바로 빼시네요. 이게 무겁긴 무겁네. 허리가 좀 네. 앉았다 일어나면 좀 아프니까 잘 안 펴지고. 네. 그리고 왜 그런 거예요? 허리 이쪽 가운데 쪽으로 좀 아프세요? 네, 이거 2번 수술했거든요. 2번 수술하셨고 이미. 네. 어디 뭐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하신 거예요? 아니면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하신 거예요? 5번 뼈하고 네. 6번 뼈가 그 네. 잘라냈어. 잘라냈어요. 그럼. 척추를 잘라내요? 이제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눌리고 있는 신경 통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척추 뼈의 일부를 제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릎에 관절염이 걸리고 어깨나 다른 부분에도 관절염이 걸리듯이 네. 척추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나 아니면 특히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장시간 앉아 있을 때나 이럴 때 그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서 많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아프신 거 앉았다 일어나서 계속 할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치 뭐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뭐 예방법 이러는데? 2번의 척추 수술로 허리가 아픈 어르신. 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일하실 때 좀 간단하게 허리를 보호해 드릴 수 있는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네. 중간중간에 허리 스트레칭. 아. 뒤로 핀다든지 네. 앞으로도 지그시 내려가면서 해보죠. 네. 자, 뒤로 살짝 좀. 예. 우리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아주 뭐 어려운 많이 운동도 아니고요. 휘지는 않으시네요. 아유, 지그시 항상 스트레칭은 지그시 갔다가 지그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지그시 내려갔다가 네.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약간 당기는 정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올리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어우, 시원하다. 네. 이런 스트레칭을 중간에 동반해 주시는 게 허리가 너무 피로도가 많이 쌓이지 않게 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맞춰라! 약간 이런 식의 적인데 지금부터 이제 의학 상식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한테 퀴즈를 내드릴 텐데 맞히시면 아버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아버님. 한번 맞춰보세요.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문제를 맞춰라. 아버지, 곰국 아시죠? 곰국. 예. 예. 곰국은 뼈 건강에 좋다. 자, 1번 좋다, 2번 상관없다. 곰국은 뼈 건강에 좋다? 1번 도움된다, 2번 상관없다. 자, 아버님의 선택은? 과연 어르신의 선택은? 상관없다. 상관없다. 자,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되죠? 정답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뼈 건강을 위해서 곰국만 먹겠다. 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하지만 뭐 이것저것 이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의미에서 네. 곰국을 드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 오히려 이제 뼈 건강을 위한 가장 2가지 요소,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 멸치나 뭐 시금치나 우유나 네. 뭐 이제 시금치 같이 이제 네. 푸른 채소 네. 그리고 비타민 D 섭취를 위해서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이제 생선류, 참치나 이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아버님 정답 맞히셨으니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땀 많이 흘리시고 여름철에 햇빛 따가우니까 아버님 이거 쓰시면 또 피부 건강을 또 위해서 어우, 잘 어울리시네. 이야, 아버님 훨씬 나신데 훨씬 10년 젊어 보이시는데? 한 입을 해요. 그래, 한 입만. 근데 아버님 진짜 잘생기셨어. 한 입을 네. 하기. 이렇게 셋이 있으면은 약간 아버님이 센터에 있으니까 약간 아이돌에서도 제일 잘생긴 사람이 센터에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어르신, 허리 운동 잊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또 다른 주민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던 두 사람. 손엠 씨가 누군가를 발견한 듯한데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밭에서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었네요. 그런데 어르신 허리가 편찮아 보이시는데요. 아버님 슈트 차고 계시네? 슈트. 아이고야, 아버님 누가 봐도 딱 진짜 허리가 진짜 안 좋아 보이시네. 예, 작년 6월 21일 날 자전거 타고 가다 남의 차에 받쳤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3년 전에 수술한 자리가 떨어졌대. 잘 안 먹던 게. 나 수술한데 보시겠어요? 잠깐만 네네네. 보시겠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많이. 예. 아이고야. 아마 이제 처음에 수술한 부위가 네, 있었을 요 거고요. 위에는 그 이제 처음에 다치시면서나 아니면 그 위에 여기는 문제가 밑에. 생기면서 예. 이제 연장해서 이제 아. 수술을 진행을 해서 아마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남았을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허락을 해서 이거 반드시 하고 다닙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네. 그때 떨어지면서 했던 내진탕 안 당하길 다행이죠. 근데 네네네. 이 꽁지뼈 예. 요추가 부러지면서 이 수술한 부위를 맞아요. 건드려가지고 아이고야. 네. 젊은 사람들이랑 다친 거랑 다르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다치면 뼈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런 결과는 아주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아, 예. 퀴즈 맞출 수 있나? 아, 이거 굉장히 쉽게 내드릴게요. 예, 예, 예. 어머님한테 골다공증이라는 병명은 아시죠? 네.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거. 네. 이 골다공증은 네. 여자가 많이 생긴다? 아니면 우리 남자가 많이 생긴다? 골다공증은 남자와 여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이 생길까요? 하나, 둘, 셋! 여자가 많이 생겨요. 여자가 많이 생기죠. 아, 정답은 전 모르는데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되죠? 정답은 네. 여자가 많이 생겨요. 야, 낳기 때문에 네. 그냥 필수 요소가 다 애한테 들어가고 뭐 일도 남자 곱쟁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할 수가 그래서 50대 이후에 폐경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때 이후로 뼈의 건강도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빈도도 더 높고 또 골다공증도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빨리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잘 맞추셨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모자 쓰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요 한여름에 또 뭐냐 햇빛 저 때문에 또 아이고. 피부에 뭔가 예, 아버님, 야, 멋지시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걸으실 때 이제 좀 더 허리를 펴고 펴고. 고개도 고개 살짝 아래쪽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전방 이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걸으셔야지 전반적인 허리에 이런 그 척추의 그 정렬 상태도 좋아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게 급하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 아, 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저절로. 예.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버지 사사한 거 하나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명의보감이 두 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조산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발 맞춰서 걷는 선임 씨와 명희도 같은 생각이겠죠? 어머니 지금 어디 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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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 어머니 좀 이제 앉으세요 그러면. 좀, 예. 여분날 예, 여기 앉으세요. 바켓으로 물을 담아갖고 두니까 네. 네.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이요, 87. 닭띠. 닭띠? 어머니 나 닭띠인데. 닭띠. 닭띠들이 노래 잘하는데. 술 먹고 띵카띵카 한번 했지. 근데 아이 진짜? 어떤 노래 잘 불렀는데 어머니? 도망강 푸른 노래 노젓는 뱃사고 야 어머니 진짜 잘하시는데? 짜자잔. 간 그 옛날에 냇님을 싣고 어디로 가나 야. 냇님이여 그리운 냇님
시려나 안 되네. 야, 왔어. 그거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옛날에는 곧잘 했어. 요즘에 그 송가인이라고 알죠? 트로트 요즘에 여신 송가인보다 훨씬 잘 부르셨어. 뭘 잘해. 야, 조산마을의 트로트 가수로 임명합니다. 어머 진짜 아프신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아파요. 여기 누르면 좀 어떠세요? 이건 누르니까 아픈데. 아프죠? 예. 네.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시면은 네. 이제 어깨 안쪽에 회전근개라고 그래서 아, 예. 어깨를 들어주는 힘줄이 있는데 예. 힘줄이 많이 상하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자극해서 눌렀던 부위도 예. 회전근개 중에 어깨를 들어주는 힘줄이 하나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은 상하면은 네. 그쪽으로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요. 특히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어깨가 많이 굳었어요. 이제 위로도 잘 많이 굳어서 안 올라가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돌려봤을 때 어깨가 굳으니까 뒤쪽으로도 많이 잘 안 안 돌아가는. 아니, 몸이 안 네. 좋아요, 몸이.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처럼 이렇게 어깨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혹시 치료 방법이 혹시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제 방법은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아, 스트레칭.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잡고 정방향으로 이제 처음에는 아프실 거예요. 네. 아프시더라도 아픈 부위까지는 충분히 쭉 가주는 게 중요해요. 네. 안 아픈 데까지 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아픈 데까지. 그래서 어머니 얼굴 표정 보면 약간 좀 이제 얼굴이 살짝 찡그러지는 찡그러질 때, 부분 있죠? 그때까지. 거기가 이제 땡기는 부분이에요. 그때부터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서 충분히 한 5초에서 10초 정도까지는 좀 유지를 해주고 다시 풀어주고. 병원을 찾아야지, 어머. 네. 물론 처음에 혼자 하시는 거는 많이 힘드실 네, 수가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스트레칭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여러 이제 치료 방법을 통해서 혼자서 하시기 힘든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병원에 한번 내원해 주세요. 저희가 네. 또 저희 명의보감이 어머니한테 또 선물을 드리려고 또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명의보감 상식 퀴즈 빠바. 자, 어머님. 날씬한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린다.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아, 뚱뚱한 사람이? 아, 근데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제 목소리 톤을 잘 들으세요.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린다. 맞으면 1번, 아니다, 2번! 맞으면 1번이야, 1번. 1번이에요? 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되죠? 정답은 아니다 2번입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뚱뚱하게 상관이 없어요. 먹는 약 그리고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많지만 네. 체중이 많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잘 걸리냐 그거는 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아,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래도 어머니 여기까지 또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밀짚 모자인데 어머니 쓰시면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아, 예. 잘 쓰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되게 이쁘세요.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네. 가시죠, 선생님. 어머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같이 가시려고요? 나간다. 아이고. 내 님을 이곳은. 지금처럼만 쭉 건강하세요. 아름다운 조산마을에 사는 마음 따뜻한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척추 건강에 대한 명의의 자세한 상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드디어 특급 강연을 함께할 차례네요. 자, 명의보감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큰 박수로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남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을 했는데 막상 제가 다쳐보니까 아,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봐야겠죠.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동 선생님이십니다. 예! 큰 박수로.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어머니 어머니도 그냥 김재동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 김재동 선배인 줄 알았는데
그 김재동 씨보다 훨씬 잘생기셨죠? 네. 예. 자,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안 아픈 곳이 없을 거예요. 네. 뭐 어깨, 허리, 무릎 여기저기 많이 아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노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뼈고 그 뼈의 건강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척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뼈와 척추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특급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죠. 그중에서도 7명 중 1명은 통증을 경험한다는 그곳, 바로 척추인데요.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위험 높이는 골다공증.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 이제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화가 심하게 진행이 돼서 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뼈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뼈의 그림에 대해서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이제 왼쪽 그림이 있는데요. 뼈 안쪽은 이제 이렇게 뼈들의 구조물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꽉 채워져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약해져 있는 뼈,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는 뼈의 경우에는 이런 뼈의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공간들도 훨씬 더 많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병원에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얘기하기에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눈치를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있으세요? 네. 어머님 골다공증. 네, 병원 가서 직접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네. 골다공증이 참 이제 특별히 그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뭔가 좀 그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야 이게 좀 중요했구나라고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분들이 골다공증에 취약한 분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부분, 그 중에서도 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여자분들이 좀 더 골다공증에 취약하세요. 우리 아버님도 계시지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평상시에 좀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골다공증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골다공증이란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증상인데요.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 폐경 이후 여성들은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는 골다공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니 주의하셔야겠죠? 그러면 골다공증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골다공증이 왜 중요하고 왜 위험할까요? 넘어지고 쉽게 부러지니까. 쉽게 부러진다. 굉장히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서. 맞아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골다공증은 단순하게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숭 뼈가 약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상태가 되면 뼈가 잘 부러지기 쉬워지는 상태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도 뼈가 부러지면 통증도 있고 뼈가 붓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래저래 후유증이 많이 남잖아요. 어르신분들이 뼈가 부러지면 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뼈도 잘 안 붓기도 하거니와 이래저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이 남고 정말 이제 무서운 얘기지만 사망률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선생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뭐 뼈 좀 부러졌는데 무슨 뭐 그렇게 무서운 얘기까지 하면서 겁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골다공증성 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팔, 팔? 넘어지니까 다리, 웅치. 웅치. 네. 그래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제가 아까도 이제 주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척추. 네, 척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관절. 이런 곳들이 많이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기를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얘기 드린 게 척추나 고관절이 부러지면요. 아예 거동을 못 하세요. 돌아다니지도 못하시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누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욕창 같은 것도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령의 환자분들이 골절이 발생해서 장시간 누워 있게 되면 그런 합병증이 발생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사망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먼저 모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손목이나 이제 다리뼈나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러지는 형태를 보이는데 네. 척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뼈가 이제 나란히 있잖아요. 다치실 때 어떤 충격에 가해지면 척추는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그렇게 다칩니다. 그거 우리가 압박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을 우리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좀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큰 충격에 의해서 압박골절이 발생하지만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뼈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엉덩방아 찢는 정도, 그리고 의자 높이에서 엉덩방아 찢거나 계단 한두 개 정도 넘어지거나 그런 정도의 충격에 의해서도 이 뼈가 찌그러지는 압박골절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분들을 직접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골다공증은 쉽게 말해 뼈가 약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는 압박골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명희가 만난 골절 환자 이야기. 첫 번째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면서 통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찾아주셨고요.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아까 우리가 모형에서 봤듯이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뭔가 뼈가 이렇게 좀 찌그러지듯이 원래의 모양과 형태를 좀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젊은 사람과는 다르게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압박골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MRI를 찍어보면은 다른 뼈들은 까맣게 보이지만 다친 뼈는 이렇게 하얗게 많이 변해 있죠. 그래서 급성으로 다쳐서 생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걸어 다니실 수도 없고 앉아있기도 힘들어하세요. 거의 눕다시피 하시고요. 누워서 뒤척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분들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집에서 넘어져서 내원을 하세요. 외부에서 돌아다니실 때는 최대한 조심조심 돌아다니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걷고 이제 주변의 사물들을 잘 살피면서 다 돌아다니시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집안의 공간은 워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심하는 것들을 좀 약간 내려놓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가장 심할 때가 새벽에.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일찍 일어났을 때 이제 밝지 않고 좀 어두침침한 상태에서 내가 잘 아는 공간이니까 불도 잘 안 켜세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시고 화장실 바닥이 굉장히 또 미끄럽죠. 거기서 보통 대부분 많이 넘어져서 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침상에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통증 치료를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별로 호전이 없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시술을 좀 해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기도 하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도 않고 시술 시간도 10분 내로 끝나는데 인체에 쓸 수 있는 특수한 시멘트를 이용해서 뼈 안쪽에 주입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 골절이 된 뼈가 불안정했던 뼈가 안정화되면서 통증이 급격하게 이제 호전이 되고 실제로 환자분들은 바로 시술 전에는 누워서 조금이라도 뒤척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시술 후에는 바로 걸어 다니실 수 있고 화장실도 편하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제가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잘 치료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통증도 치료 후에 수술 후에 많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생님을 갑자기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무슨 선생님 잘 고쳐주시는데 무슨 문제 생길 게 있나요? 이분은 잘 치료가 되고 병원에 있을 때도 통증도 이제 좋아져서 아주 만족감을 갖고 퇴원을 하셨는데요. 외래에 오셔가지고 제 외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골절이 돼서 누워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요. 혹시 내가 언제 또 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때 대부분들이 이제 자제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누워있어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래저래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다. 그런 미안함도 있으시고 굉장히 생활이 위축이 되고 그 다음부터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고 그런 이제 2차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참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뼈를 치료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환자분의 자신감이나 그리고 이제 밖에서 원활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꼭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항상 중요한 질환이고 의사가 꼭 끝까지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는 거를 이런 분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두 번째 또 사례를 볼까요? 두 번째 사례 환자분은 이제 7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이제 한 군데가 부러져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두 번째 환자는 이미 골절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부위에 또다시 골절이 발생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넘어지셔가지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골다공증성 골절은 이렇게 한 군데의 골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군데가 골절되면 그 다음에 골절이 일어날 확률은 3배에서 5배, 그 다음에는 10배, 그리고 네 번째 골절에 일어날 확률은 20배. 예. 이분을 보면은 아까는 뼈의 모양이 네모난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뼈가 확실히 찌그러져 있는 게 보였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엑스레이 상에서 큰 문제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면 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나이를 생각하고 예전에도 골절이 있었구나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환자분의 증상이 단순히 엑스레이 상에서 명확하지 않더라도 골절의 가능성이 있겠네 하고 꼭 정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좀 다른 게 MRI 찍었을 때 여기 뼈가 골절이 있는 거를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분처럼 많이 찌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유발을 해서 힘들어하시고 이런 분들은 빠른 처치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일어나서 걸어서 화장실이라도 가실 수 있게끔 빨리 이 통증을 감소시켜 드리는 게 좋고요. 척추 압박골절을 이제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찌그러진 형태인데 이 찌그러지는 형태가 점점 더 심해서 많이 찌그러질 경우에는 특수한 이제 척추 나사못을 이용해서 척추를 고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이분은 더 심하신 분이에요.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그만큼 압박골절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척추가 골절되어 허리가 굽어지면 다른 척추에 압박을 주면서 2차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반복된 압박골절로 결국 수술까지 해야 했던 50대 여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50대 여자분이신데도 이렇게 여러 차례 골절이 되셨던 분인데요. 50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90대인 줄 알았는데 50대. 와. 이분은 더 복잡하죠, 사진이요. 등뼈가 이제 흉추가 이미 골절이 됐었고
흉추가 이미 2번이나 골절이 돼서 2번이나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골절되는 정도가 더 심하면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해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요. 1번과 2번에 또 추가적으로 골절이 또 생겨서 시멘트로 또 고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넘어져서 4번, 5번 뼈가 또 골절이 돼서 수술까지 또 이어졌던 그런 환자분이세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성 골절은 항상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4번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부러졌으니까 다음에 또 안 부러지겠지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여러 군데가 골절되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 이후에는 골다공증약을 이제 투약을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2차, 3차 골절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골다공증약은 크게 2종류가 있어요. 뼈가 부스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뼈가 새로 생기는 것을 도와주는 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으신 다음에는 뼈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알약을 보통 처방을 받으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제를 처방받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골절이 발생했을 때에는 뼈가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뼈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골다공증 주사를 처방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주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건 크게 2가지 주사 약제가 있는데요. 네. 매일 맞는 주사가 있고 매일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하면 되는 거고 기간은 보통은 의사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그 뼈를 생성을 도와주는 주사제를 이제 처방을 보통은 하는 걸 목표로 삼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이제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골다공증 약으로 바꿔서 이제 뼈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한 번 부러지면 또 부러지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압박골절의 치료법으로는 골시멘트 시술과 나사못 유압술이 대표적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부러지기 전에 미리미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겠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허리가 굽을까요? 안 굽을까요? 굽죠. 뼈가 퉁퉁 뚫리는 거지 굽지. 예.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렸어요. 뼈가 약해진다고 해서 그냥 허리가 굽지는 않아요. 뼈가 이제 약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처럼 뼈가 압박골절이 여러 군데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허리가 앞으로 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옆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역할을 해준다면 약해진 뼈가 이제 다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오늘 많은 사례가 있네요. 네. 환자 중에. 네. 보시면 이쪽 환자 2분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가 보면은 목과 등, 허리까지 아주 젊은 사람의 척추에 버금갈 정도로 꼿꼿하게 잘 서 있는 환자분이시고 이쪽에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브가 다 사라지고 앞으로 많이 쏠려 있는 환자분이세요. 근데 공교롭게 이 2분의 나이는 80세로 동일한 분이세요. 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박골절이 많이 생기면 허리가 앞으로 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압박골절이 한 군데도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환자분들, 같은 나이의 환자분에 비해서 더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기도 하고 커브가 많이 사라져 있어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척추 양 옆으로 있는 근육이 충분하게 양도 넉넉하고 그리고 색깔도 아주 건강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등이 많이 굽은 환자분의 척추 허리의 경우에는 척추 허리 근육의 양도 감소하고 색깔도 어떻게 보세요? 많이 허해져 있죠? 허해져 있고 여기는 까맣고 이렇게 좀 도톰한데 여기는 허옇고 굉장히 얇아져 있죠.
근육의 양에 따라서도 허리는 충분하게 이렇게 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도 약해지지만 전신적으로 근육도 약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뼈를 근육을 통해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근육에 대한 운동도 충분히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척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척추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 첫 번째, 바른 자세. 그래서 무거운 걸 들 때에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직접 이렇게 드는 행동은 허리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도 그렇고 척추뼈도 그렇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는 무릎을 구부려서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안 드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안 들 수 있겠어요? 생활 속에서는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네. 의자 한번 네네. 해볼까요? 어르신의 평소 자세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힘을 풀고 그냥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척추의 커브도 많이 소실이 되고 근육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자세라서 앉아 계실 때는 항상 허리를 쭉 펴가지고 허리 쪽에 힘을 바짝 줘서 앉아 계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은 엉덩이를 쭉 빼서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척추의 부담도 많이 가고 그리고 근육의 피로도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반드시 엉덩이를 쭉 이제 의자에 바짝 붙여서 앉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신 것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허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리에 돌아가시네요. 박수. 아니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면 빨딱 잡아서 이렇게 걸음기가 편하네. 아, 그래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힌 뒤 들어야 다치지 않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인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난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몸이 약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나 당연히 뭐 나이가 들었는데 뼈가 당연히 약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고령 사회잖아요. 20년 뒤면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제 어르신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건강을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척추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 두 번째, 식습관.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뭘까요, 그게요? 운동하기? 운동에 좋고. 네. 운동하기도 맞아요. 중요한 요소고요. 네, 당연히 주저하고요.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어떤 영양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칼슘과 비타민 D 그 두 가지 요소를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게 뼈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요. 그러면은 먹는 음식 중에서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예를 들어서 뭐 우유라든지 시금차 같은 녹색 식물, 녹색 야채, 그리고 계란이나 여러 단백질 같은 걸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뭐 연어나 아니면 고등어 같은 생선류, 참치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과 비타민 D의 양이 몸에서 좀 적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도 보충해 줄 수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서 햇빛에 노출을 좀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타민 D가 몸에서 잘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광욕을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도 어르신들은 신경 안 쓰면 되겠네요. 네, 여기 이제 어르신분들은 농사일에서 바깥에 햇빛 쐬는 게 그 일이니까 맞아요. 비타민 D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나 시려. 그래요. 단순히 그냥 병원에 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골다공증 약을 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생활 공간에서 어떻게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해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이 많은 유제품과 녹색 채소를 섭취하고 비타민 D가 함유된 연어, 고등어를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 자연 햇빛도 체내 비타민 D를 생성해줍니다. 척추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 3번째,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다리를 쭉 잡고 쭉 이렇게 최대한 당겨줘서 스트레칭,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풀어주고 누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했는데 지금 약간 허리를 다치고 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드네요, 이게. 이번에 한번은 엎드려 보실까요? 아까는 우리가 앞쪽으로 스트레칭을 했죠. 이번엔 뒤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을 이제 들어 올릴 건데요. 요 정도 각도예요. 아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 각도 하고 다시 또 풀고 다시 또 지그시 올리고 풀고. 물론 이게 더 잘 되는 분들은요, 좀 더 욕심을 내서 다시 한번 하고 팔을 좀 더 이제 그렇죠. 이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손혜연 씨 너무 무리는.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손혜연 씨도 그렇지만 항상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무리를 하다가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지그시 시작해서 그렇게 약간 불편하고 땡긴다 정도까지만 가서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양쪽 무릎을 세우고 누운 뒤 무릎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도 같이 들어올린 채 5초간 유지합니다. 엎드린 자세로 팔로 바닥을 밀듯이 상체만 들어올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하세요. 자, 아까까지는 방금 전에는 스트레칭 운동이었고요. 허리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운동 방법인데요. 물론 더 고난이도 동작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다리를 쭉 펴서 들어볼까요? 들고 버티고. 이제 우리 손혜연 씨는 아프니까 이제 많이 하지 말고요. 반대쪽도 들고 버티고 하고 풀고. 근데 이게 좀 더 잘 되면은 든 상태에서 앞에 손까지 뻗어주는 이 동작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너무 항상 무리는 하지 말고 가장 이거는 간단한 요가 선생님들이 동작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는 진짜 못하겠는데요?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머리와 척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뻗어줍니다. 반대쪽 팔도 함께 뻗어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김재동 선생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기울여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파 보니까 확실히 귀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얘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100세 허리를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먼저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요. 충분한 영양 섭취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쉽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강 방법이고요. 걸으실 때도 올바른 자세로 걸으셔야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도 예방하고 건강한 허리를 바탕으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가 왔잖아. 차임 씨, 아프다고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났어요. 허리 아프다는 소문 다 났어요. 저 손MC인데요. 같이 갈게요. 아무 도마도를 하나 따셔야 돼.
방울토마토를 하나 따. 이건 고추인가? 뭐지? 야. 꽃 아니야? 아, 꽃이요?